안녕하세요. 논술구술 한입시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혐오의 비극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미국인 로버트 애런 롱이라는 21살 남성인데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총을 쐈죠. 그래서 한국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6명이 아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영어로는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오범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도가 됐죠. 기사를 살펴볼까요? 현지 한인 매체인 애틀랜타 한국일보는 사건이 발생한 한인 업소의 종업원이 사건 발생 후 인근 한인 업소들에 연락해 백인 남성이 아시안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는 거죠. 뉴욕타임즈도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안이라면서 인종적 범죄 동기가 있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최근 들어서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는 계속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됐다.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계 전체에 대한 증오범죄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보시듯이 아시안 증오범죄가 149% 급증했고요. 뉴욕에서는 한인 할머니가 폭행되는 사건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유도 없이 이 한인 아시아계 할아버지들을 폭행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이런 식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의 혐오, 증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혐오나 증오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그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게 되지만 유럽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장 두드러진 대상은 혐오의 대상은 이슬람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보겠습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슬람 여성의 그 전통 복장,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7일 가결됐다. 이 법안 찬성을 이끈 이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했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스위스의 가치에 반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단체 등은 법안 찬성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홍보 포스터에 검은색 니캅 차림의 여성 이미지와 함께 과격 이슬람주의 그만, 극단주의 그만 등의 구호를 적었다. 이슬람권을 하나의 혐오 대상으로 표적을 삼은 거죠. 이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은 앞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히잡이라고 보이는 얼굴을 다 보이는 형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차도르, 이것은 얼굴만 내놓고 몸을 다 가리는 스타일을 말하고요. 그 차도르 옆에 니캅은 얼굴 중에서도 눈만 허용하는 의상을 말하고, 왼쪽 위에는 부르카는 그 눈마저도 망사 처리를 해서 외부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의상을 말하죠. 이 부르카나 니캅 같은 경우에는 얼굴, 신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나 테러의 어떠한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스위스에서 이러한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은 지금은 스위스에서 통과됐지만 그 이전에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미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슬람권에 대한 어떤 경계나 혐오의 분위기는 아주 강하죠. 자, 이런 분위기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도 일어나는데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기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죠. 극우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정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를 내세우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그런 성향을 지닌 정당을 말하는데요. 르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 대표, 이 사람의 지지율 상승세는 무엇보다도 600만 명이 넘는 무슬림에 대한 그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하죠. 국내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무슬림 소년이 길거리에서 교사를 참수한 사건을 비롯해 잇따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범죄를 우려하는 프랑스인이 늘고 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단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의 불안 심리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죠.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손쉬운 증오 또는 혐오가 어떤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배척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는 우리가 항상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즉 어떠한 집단을 혐오하고 증오하게 될 때 자칫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로 벌어지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인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관동 대지진 그리고 관동 대학살이죠. 앞에 사진이 보여지는 것이 그 당시 그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학살하는 장면인데요. 1929년에 일본 관동 지역에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집도 무너지고 불도 나고 아주 아비규환이 됐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뿌리고 일본 부녀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강도질을 한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퍼졌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경단, 즉 스스로 어떤 경비를 서는 단체라는 뜻이겠죠. 자경단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찾아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관동 대학살이고요. 최소 6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관동 대학살을 살펴보면 그만큼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적인 정서가 자칫하면 굉장한 비극적인 비참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논술 또는 구술에서도 종종 출제되는데요. 두 가지 문제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0학년도 서강대 인문사회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가에 제시된 상황을 나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사를 활용해서 논술해라. 그래서 이 가에 제시된 상황이 바로 혐오입니다. 앞에 보시면 제시문 가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를 유희처럼 또래 문화에서 즐기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 자정과 규제 없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증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혐오 문화가 10대의 교실을 잠식한 것이다. 이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혐오 문화를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문 마를 활용하라고도 했는데 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 3분의 2 정도 아랫부분에 점점점 되어 있는 지점, 그 밑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이 전 사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시민사회는 1차적인 대응 주체가 된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혐오와 그 해악에 맞서는 공간이 바로 시민사회다. 그래서 이 제시문은 혐오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 당연히 그 시민들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우리 시민 의식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혐오를 넘어서 또 다른 아주 역사적인 비극의 사례도 논술 문제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논술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경희대 인문체능계 모의 논술 1분인데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을 때 제시문 가에 1994년에 일어났던 르완다 학살 사건이 소개됐습니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1994년에 한쪽이 한쪽을 아주 학살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 사건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자행된 르완다 인종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들 중에 하나였다. 인터 아하무에, 그 뜻이 함께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무섭죠. 에 소속된 후투족 민병대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투치족 이웃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광적인 학살을 더욱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것은 르완다의 인종 개념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투족과 투치족은 역사 이래 동일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종교와 전통을 가졌으며 서로 통혼, 결혼을 했다는 거죠. 해왔고요. 수세기 동안 후투와 투치라는 말은 계급의 표시였을 뿐인데 이러한 대학살의 광풍은 본질적으로 허구였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집단을 혐오로 하고 그 혐오의 대상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것은 인간들의 사회에서 굉장히 부추겨지기 쉽고요. 만들어지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광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바로 르완다 대학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봤죠. 맨 앞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인 총격 사건, 그리고 관동 대학살도 그랬고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르완다 대학살.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상대방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증오하는 인간의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성찰하려는 그런 반성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역사적인 비극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들 혹은 어떤 국경의 경계 혹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혐오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이 자칫하면 어마어마한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로 이 사안을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